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뉴스메이커의 진행자 배종호입니다. 전국의 핵심 이슈를 짚어보는 KBC 뉴스메이커. 오늘 첫 번째 인물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후보자의 소울메이트라고 불리는 박성준 의원인데요. 내란 속에 윤석열을 다시 구속시킨 데 성공한 3대 특검, 그리고 뜨겁게 격돌하고 있는 민주당 전당대회 이슈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요즘 뭐 청문회다, 특검이다, 전당대회다 너무 바쁘시죠? 예, 지금 특히 이제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가장 네. 바쁜 시기 보내고 있고요. 또 청문회 준비도 좀 한참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바쁜 시기에 자리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보니까 예. 국민의힘의 쌍권 있잖아요. 예, 예. 네, 권영세, 권성동. 근데 또 민주당에는 쌍박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박찬대, 우리 또 박성준 의원님. 근데 왜 쌍박이라고 불립니까? 그 내란 이후에 이제 내란 비호 세력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네. 그 당시 내란 비호 세력의 비대위원장이 권영세가 있었고 네. 원내대표 이제 권성동이 있었는데 네, 워낙 이 내란 비호 세력들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야당인 시절이었죠. 박찬대 네. 원내대표 제가 이제 원내 수석을 하면서 야 이거는 이제 확실하게 제압을 해야 되겠구나. 네. 그러면 이 쌍권 체제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한 수 앞서서 제도적인 틀 안에서 그리고 다수당의 일한 측면에서 다면 공격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제압했다. 그 체제가 바로 이제 박찬대, 박성준의 쌍박 체제였다 이렇게 이름을 불렀었습니다. 네. 쌍권대 쌍박이 붙어가지고 예. 내란 속에 윤석열 탄핵도 시키고 파면시키고 정권도 찾았으니까 예, 예. 쌍박이 이겼네요. 그렇죠. 대박이 난 것이죠. 쌍박에서 이제 대박으로 이제 저희가 쌍박이 예. 대박이 났다. 예, 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지난번에 이 탄핵 정국의 숨은 주역은 우리 박성준 의원이다 이런 평가가 많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가 12.3 비상계엄부터 탄핵 네. 또 그리고 조기 대선까지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당시에 이제 12.3 비상계엄을 국회에서 해제 의결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때 아주 숨 막혔다고요. 예, 예. 12월 3일에 이제 내란이 이제 일어나서 이제 국회에 저희가 12시 밤 12시 32분에 밤에. 150명이 됐어요. 네. 152명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기를. 네. 그래서 이제 해제 결의안을 이제 통과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됐었는데 네. 그 전에 이제 저희가 준비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윤석열의 내란이 이 비상계엄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에서 해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안을 네. 미리 저희가 준비를 해서 네. 국회 이제 의사국에 전달을 제가 원내수석이기 때문에 했어요. 그렇군요. 근데 그 당시 이제 그 처리 자체가 늦어지다 보니까 뒤에 박지원 의원님이 저를 딱 부르는 거예요. 박수석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왜 이렇게 늦어? 막 그래서 제가 다 준비를 했는데 다급하니까. 예, 다급하니까 네. 막 그런 정도로 했었고 그 밤에 이제 해제 결의안이 늦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이 다 흥분해가지고 의장님 지금 저희 적군이 지금 군이 저 침탈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빨리 통과시켜야 됩니다. 막 네. 그런 상황에서 제가 차분하게 그래도 준비를 하나하나 해서 또 의장님과 함께 새벽 1시 2분에 저희가 통과시킬 수 있었던 것이죠. 긴박한 상황이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이 탄핵이라고 하는 부분, 이제 검사 탄핵 문제, 윤석열 탄핵 문제, 그리고 저희가 특검법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날짜 계산과 숫자 계산, 그리고 저쪽에 국민의힘의 어떤 반응들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치밀하게 준비해서 이렇게 통과시켰습니다. 네, 그 긴박한 상황에서도 냉철함을 잃지 않았던 이유는 조그만 법적 하자, 네네. 흠결이 있으면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이 무효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우리 박성준 의원님을 박찬대 지금 당대표 후보자의 소울메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불립니까? 저희가 이제 그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네. 이 너무나 무도한 정권이기 때문에 원내에서 모든 전략을 세울 때 하나하나 이제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밤에 네. 생각이 나면은 박찬대 대표가 야 이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새벽에 올리면 저도 그때 깨어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잠이 안 와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그러면 특검은 이런 내용을 포함을 하고 아니면 이 탄핵 국면에서는 검사 탄핵을 했을 경우에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고 개혁 입법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은 이제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의견을 나눌 때 모든 일들을
서로 조화롭게 이룰 수 있었기 때문에 네. 주변에서 그냥 눈빛만 봐도 서로 잘 아는 사이다 이렇게 해서 아마 그런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전당대회가 한참 진행 중이잖아요. 네. 지금 뭐 진행 상황 어떻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이제 민주당의 전당대회 당 대표는 누가 돼야 네. 되느냐라는 부분인데 이제 결국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누가 당 대표가 돼야 되느냐 보는데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윤석열 정권에 누가 같이 싸웠나요? 네.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이 쌍두 체제가 네.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워서 이겼다고 하면은 그 성공의 길도 이재명 대통령, 박찬대 당대표가 돼서 이것을 완결체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러면 박찬대 대표는 무엇을 할 것이냐? 저는 이제 크게 보면 몇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개혁 작업을 이제 완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려요. 그러면 특검법이라든가 개혁 입법을 그동안에 누가 만들어봤고 일을 해본 사람이 누구냐? 네. 실제 그걸 해본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제 야당의 당 대표는 구호나 외침으로도 할 수가 있는데 여당의 당 대표는 책임을 지고 성과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는 원내대표 하면서 성과를 만들어냈고 이것을 당, 정부, 그다음에 대통령실과 함께 조화롭게 이룰 수 있는 당대표가 누구냐. 그럴 때는 저는 박찬대 당대표 후보가 적임자가 아니냐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과 맞서 싸워 이겨서 예. 정권 교체를 했던 이재명, 박찬대 투톱 이 시스템이 대통령 이재명 그리고 또 당대표 예. 박찬대 역시 투톱 체제로 가야 된다. 예, 맞습니다. 이제 그런 말씀이신데 최근에 보니까 골든 크로스를 얘기를 했어요. 조만간에 이 정청래 후보자를 박찬대 후보자가 뒤집을 것이다. 이걸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뭐 근거는 당연히 있는 것이죠. 네. 어떤 근거로 얘기하냐면 이제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대선 과정에서 호남살이를 하면서 호남 민심에 상당히 이제 부합하는 행보를 보였던 거고요. 근데 이제 그런 반면에 이제 박찬대 후보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 때 우리가 얘기하는 어려운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네. 강원 지역이라든가 영남 지역에서 선거 운동을 하면서 이재명 후보의 당선에 큰 역할을 했는데 사실 이제 민주당의 당대표 선거라고 하는 것은 결정적인 권리당원을 누가 갖고 있느냐. 네. 호남 민심이 좌우한다고 볼 수 있을 때 33%. 그럴 때 이제 정청래 후보는 훨씬 더 앞서간 후보였고 네. 밀착형으로 해왔기 때문에 초기에는 상당히 저희가 뒤질 수밖에 없는 국면인데 근데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그러면 이 시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어떤 얼굴 그리고 또 하나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누가 당대표가 돼야 되느냐. 네. 그리고 당정대 원팀을 이뤄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이룰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얼굴이 더 좋겠느냐라고 볼 때 저는 이제 민심이 이제 흔들리고 있고 다시 이제 박찬대 대표에게 후보에게 지지의 성향들이 보이고 있는 시점이다. 그 시점이 저는 이제 7월 19일 날 충청권이 첫 경선인데 아마 7월 중순 그러니까 15, 16 이 시점에는 네. 어느 정도 분위기가 잡힐 것이다 봤는데 제가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날 쭉 그 충청권을 다녔습니다. 우리 박정 의원님하고 충북하고 충남 이렇게 대전까지 다 돌았는데 네. 전체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우위에 있다 이렇게 자평하고 있고 이미 다 권리당원과 대의원에 있어서는 특히 충청권 같은 경우는 앞서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자체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회 경선 첫 지역이 충청권인데 예. 충청권에서 1등할 자신이 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1등을 하면은 그세가 계속 갈 것이다. 예. 이런 전망인가요? 그리고 이제 모든 대선도 그렇고요. 당내 선거도 그렇고 충청권의 민심이 바로미터 역할을 좀 하거든요. 결정적인 것은 이제 호남 민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선발 투수가 있고 개투가 있고 마무리 투수가 있다고 하면은 선발 투수의 개념은 충청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잘 여기에서 우리가 선방을 하고 우위에 점했을 경우에는 그 이후에 개투와 마무리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7월 19일 충청권에서의 승기를 잡는 후보가 대세론으로서의 8월 2일 날 당대표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그러한 전략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리고 3대 특검, 예.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전방위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3대 특검 활동 상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특검을 만들 때도 그렇고 마지막에 저희가 통과시킬 때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저하고 이제 박찬대 대표가 원내대표가 원내수석이었는데 그렇군요. 대선 과정이 이제 6월 3일 날인데 이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 끝나고 저희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전략을 6월 5일 날 통과시켜야 된다. 네. 그래야만 인수위가 없는 대통령이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특검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판단을 했던 겁니다. 정무적 판단. 예, 정무적 판단을 한 거죠. 그러면 6월 5일 날 본회의를 열어서 3대 특검을 통과시키려면은 일주일 전에는 보통 여야가 합의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때가 이제 대선 한참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이 특검 통과에 대해서 약간 부담스러워하는 이제 전략적 판단이 있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렇지만 제가 딱 그렇게 얘기를 했죠. 박찬대 대표와 함께 당시에 상임위원장과 함께 이거는 반드시 처리해야 될 문제다. 이거는 6월 5일 날 우리가 처리하겠다라고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6월 5일 날 처리했기 때문에 특검법이 3대 특검법이 6월 5일 날 처리가 돼서 지금 특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보는 것처럼 특검 수사가 얼마나 잘합니까? 특히 내란과 관련된 부분, 김건희, 최혜병과 관련된 이 부정의 문제, 비리의 문제, 권력형 농단의 문제들이 다 국민들에게 좀 알려지고 있고 저는 수사를 통해서 그날의 진실들이 하나하나 밝혀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특검 수사의 내란 수계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거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뭐 수사 그리고 공소 유지 또 유죄 끌어내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네. 다만 이제 박찬대 후보가 지금 대표 발의한 내란 종식 특별법이 있습니다. 네. 이 내란 종식 특별법을 좀 통과시켜서 네. 이 특검 수사한 이후에 재판부는 내란 특별 재판부가 재판을 전적으로 맡아서 이것을 재판하는 것이 저희들이 맞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내란 종식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국회 의석수를 보면 네네. 내란 특별법 통과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럼 이 내란 특별법이 통과가 된다면 핵심 포인트가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제가 얘기한 내란 특검 수사 이후에 재판이 있는 내란 특별 재판부를 설치하는 문제고요. 과거에 보면 이 내란범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치가 진행이 되고 또 시간이 흐르면 사면 복권해 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네. 이 내란범에서 사면 복권해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또 내란 정당이 국민의힘 아닙니까? 네. 이런 경우에는 국고보조금이 우리가 세금이 들어가는데 이건 세금을 끊을 수밖에 없는 거죠. 국고보조금을 당연히 끊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그 12월 3일 날 내란 이후에 이 윤석열 세력들이 정부 고위 기관들, 정부 기관들에 대한 알박기 인사들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건 내란 이후의 인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정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를 지켜준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민주 시민 교육까지 포함시키는 그런 내용까지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내란 종식 특별법이 통과가 돼서 마무리를 잘 해야 된다. 제가 뭐 선발 얘기도 하고 개투 얘기도 했는데 이 마무리 역할은 역시 내란 종식 특별법으로 종식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우리 이제 박 의원은 네. 뭐 찐명이다 또는 뭐 신명이다, 친명이다 네네. 이런 평가를 들을 정도로 이재명 대통령과는 아주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지난번에 조기 대선 과정에서 후보 직속의 정무실장을 맡았는데 네네네. 이때 뭐 중요한 정무적 판단을 하면 이재명 당시 후보자께서 거의 수용을 했다는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만 좀 소개해 주실까요? 그 이제 전환점에 있어서 저는 이제 이 기자회견 부분이 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네. 워낙 일정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저는 대통령 후보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대선이 어디까지 와 있고 왜 이 내란 이후에 내란 종식을 하기 위한 대선이 반드시 치러져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온 국민에게 알려주고 기자회견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 하기 전 6월 2일 날 여의도에서 마지막 유세를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피날레를 했는데 저희가 여의도에서 해야 된다고 말씀을 여의도에서.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광화문에서 하자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네. 이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 내란 종식 이후에 국민들의 여망을 누가 지켜줬냐면 여의도에 국민들이 모여서 지켜줬기 때문에 네. 마지막 대선 유세는 여의도에서 해야 되고 네. 저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피날레를 애국가 네. 재창 사절까지 네. 해야 됩니다. 아. 온 국민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여기에 있다. 네. 이게 진정한 대한민국 살리기 위해서는 이 애국가를 같이 하면서 이 의지를 담아서 내일 투표장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제안을 드렸는데 제안이 이제 수용이 돼서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가요? 예. 지금 우리 박 의원을 향해서는 타고난 전략가다. 이것도 부족해서 수식어가 붙어요. 정무적 전략가다. 네. 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이제 과찬인 것 같고요. 네.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이제 가야 될 길이라고 있는데 흔들림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도 여러 이제 논란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탄핵을 하느냐 아니면 특검법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많은 논란이 있을 때 저는 윤석열 정권이 정확하게 유사 파시즘 정권이라고 봤거든요. 네. 이랬을 경우에는 파시즘 체제를 가려고 하는 정권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선명 야당으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가야만 국민과 함께 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전략적인 모색, 정무적 판단을 그렇게 했던 겁니다. 네. 그것이 이제 유효하게 맞아떨어졌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국민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갔던 면이 있었기 때문에 평가를 해주셔서 감사할 뿐이시죠. 네. 뿐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국민 지지율이 65%를 네네. 넘습니다. 굉장히 잘하고 계신데요. 리더가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건가 네. 그 생각을 했거든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됐든 당대표가 됐든 봤더니 현안에 대한 판단을 잘 해야 되더라고요. 네. 그거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결정입니다, 결정. 네. 근데 결정을 할 때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되냐?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하고 과감한 결정 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두 가지를 다 갖췄고 네. 마지막이 더 중요합니다. 네. 추진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대부분 저도 이제 많은 정치 활동을 하고 주변에서 보면은 결정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고 추진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판단과 결정과 이 추진의 삼박자가 네.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안에 대한 판단도 정확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위치에 있고 무엇을 결정해야 되고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한 그러려면 추진하려면 추진 세력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시기에 할 수 있는 거냐 그런 것들을 다 잘 판단하셔서 하기 때문에 저는 뭐 큰 걱정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 의원께서는 이제 인기 방송인 네. 또 앵커 아나운서였잖아요. 예. 근데 왜 이렇게 험한 정치판에 뛰어드셨어요? 저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네. 어렸을 때 아주 조그만 시골에서 태어났는데 그 태어났을 때 관심 있는 뉴스들이 이제 정치 뉴스였던 것 같아요. 그걸 네. 유심히 받고 또 신문도 있으면 그걸 유심히 보고 네. 메모하고 그래서 지금도 보면 전 세계 정치 인물들이라든가 국내 정치 인물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그 당시 어떤 결정을 했고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냥 머릿속에 파노라마처럼 다 있기 때문에 네.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이제 접하게 되고 또 방송 생활하면서 정치인들도 많이 보게 되고 그러면서 아 이건 저의 길이 정치인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들었는데 다행히 또 정치에 오게 돼서 정치인으로서 한 발 한 발 나가고 있습니다. 네. 박성준 의원께서 네. 꿈꾸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저는 이제 제가 정치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나름의 이제 정치를 하면서 결정을 했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네. 과거에서부터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현재에서 미래를 준비한 이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과거에서부터 현재의 문제가 뭘까 봤더니 이 불평등과 부패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제 불평등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로 남아 있는 거고 네. 지금 윤석열 정권과 같은 부패, 부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 발짝은 나갈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정치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현지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문제인데 그것은 저는 국가 성장 동력을 만드는 것이다. 네. 그것이 우리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얘기하는 AI 기반 에너지 고속도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국가의 발전 대계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거라고 봐요. 인재 양성이죠. 우리나라 네. 대한민국이 이렇게 10대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교육과 인재 양성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좀 더 탄탄하게 만들어서 세계 5대 강국으로 만들 수 있는 정치인들이 이렇게 하나 힘으로 그 길을 좀 만들고 싶어서 저는 정치의 큰 목표를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꿈꾸는 그런 세상 꼭 만들어 주십시오. 예.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한 KBC 뉴스메이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첫 회 방송 마음에 드셨나요?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중심에 선 인물들을 모셔서 전국 흐름을 살펴보겠다라는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박성준 의원님 그리고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